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이틀간 조정을 거친 코스피 지수가 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간 매수에 힘입어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16% 상승한 2,3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0.46% 상승한 652포인트로 650선을 달한했습니다. 자, 오늘 6월의 첫날인데요. 어제까지 코스피 지수는 월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코스피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10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장을 상승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참 많으시죠?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팁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문은 황소개구리 점프업으로 열어볼 거고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수급을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기간 매수로 코스피가 반등을 줬고 코스닥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6월장은 좀 이제 첫 거래일이잖아요. 첫 거래 이전에 우리가 5월달에 시구병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래소를 1조 9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코스닥을 956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월달 내내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기관은 2,100억 정도 거래소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4,500억 정도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6월에 시구병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살 만큼 다 사줬다,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기관의 매수가 얼마만큼 가담이 되냐에 따라서 6월장이 이렇게 갈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을 좀 무게를 주는 게 좋고요. 저번에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650포인트를 넘어가면 위쪽으로 더 열려 있습니다라고 코스닥 지수를 체크했던 것 같네요. 거래소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고요. 올라와 있는 종목보다는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체크 포인트를 잡아서 6월도 맞이하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코스닥은 스몰캡 종목으로 장비주 정도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고 한번 끌어올릴 때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휴대폰 부품주랑 그다음에 부품주들 되게 시장을 많이 끌어줄 때가 있었는데 올 6월 달에는 아마 스몰캡 종목 쪽으로 장비주, OLED,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처럼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기 여타 관련된 업종, 그다음 같은 종목 쪽으로 좀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달도 나쁘진 않은 시장일 것 같고요. 그 거래소는 좀 쉬어가는 시장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는 저가 매수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투자 기법이 더 맞고요. 코스닥은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쉬었죠. 거래소 갈 때 코스닥은 못 갔습니다. 근데 주식은 참 공평한 게 뭐냐면 코스피가 가면 나중에는 코스닥이 갑니다. 그래서 꼭 항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축을 이루면서 상승장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6월달은 좀 더 코스닥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싼 종목 이상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싼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거래일이라 추천 종목은 없고요. 시장을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또 유효해 보여서 내일 추천 종목을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번 주에 강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하고 만날 건데요. 이번 주 토요일날 강의는 여의도 4번 출구 금융투자협회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있고요. 일요일은 부천의 이지스터디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일요일에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번 말씀드렸던 그 USB 강의 동영상 좀 부탁을 많이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꼭 많이 가져가서 시청자 여러분 많이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강연회장 꼭 오셔서 대상승장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배우면 평생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 그다음 매매 기법 만들어 놓은 그 차트와 그 강의 자료들을 이번에 많이 배포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이 받아와서 하반기도 나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고요. 내일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가치주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법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최동기.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님, 또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어제장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부터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먼저 분석해 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4% 올랐는데 사실 어제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좀 돋보였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200지수 편입에 따른 수의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이 타이밍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분 모두 굿이십니다. 김지훈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분기 영업이 흑자로 전환했고요. 하반기 갈수록 좀 가동률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럽 출시 16개국으로 확장한 베네팔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루두수나와 바이오 시밀러인 휴밀라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허셉틴이 EMA 승인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바이오 CDMO 사업 영역 확장 및 SCM 물류 효과로 원가 혁신으로 좀 재무구조가 좀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5월 2일부터 약 1,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요. 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좀 더 추가 상승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상장한 이후로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김지훈 차장님의 의견이셨고요. 두 분 모두 굿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약품입니다. 어제 한미약품도 4%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글로벌 임상재개 등 신약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한미약품에 대한 향후 형장성은? 예, 굿이십니다. 최동 기사님. 네, 한미약품은 우리 작년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사실은 제약주나 바이오주가 최근에 들어서 상승세를 이끄는 이유는 아까 우리 종목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어떤 기둥을 세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만 원 일단 계속 유지되면은 여타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계속 상승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미약품은 아시다시피 R&D 쪽에 계속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구구탐수라고요.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부분의 약들은 어떤 남성들의 어떤 성기능 이런 데 약화가 되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인데 이 약품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완전히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회에서도 이거를 좋은 약품으로 일단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중국에서도 이러한 그 어떤 시연회 자체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일단은 이러한 어떤 신제품에 대한 매출 기대,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천식이나 알레그름 비염, 이게 사실 우리들이 많이 짓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제도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더불어서 아마 제약바이오제 어떤 탑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만 원을 붕괴하지 않는다면 제약바이오주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동원인데 어제 동원이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 소식이 있었는데요. 5,000원인 보통주 한 주를 500원인 10주로 분할하겠다라는 소식이었고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부정적이세요? 김지훈 차장님. 네,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5,000원짜리가 500원의 액면 분할에 따른 그 유통 주식수가 좀 증가하는 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작년 기준으로 183억 매출에 뭐 단기 21억 적자인 회사로 뭐 최근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좀 팔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적 모멘텀이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돼서 뭐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동원 두 분 모두 부정적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대림산업인데요. 어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반기 전망이 장밋빛이다라는 평가가 많고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의견 일치하신 거고요. 최동 기사님께 여쭤보죠. 네, 대림산업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 한쪽은 건설 부분이 있고요. 또 한쪽은 화학 부분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대림산업이 상승한 건 일단 건설 쪽에서 이란에 좀 대림산업이 우호적인 정보가 들어서서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 상승 중인 이유는 대림산업이 어떤 화학 쪽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스트리트 코드 가지고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거 되면은 이제 배당이 늘어나는 그러한 어떤 효과가 있는데 사실 대림산업 보면은 PBR이 굉장히 1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유보율이나 이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건설 업종도 뭐 현대건설처럼 좋은 회사도 있지만 특히 대림산업이 지금 중국관리는 일단은 배당금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대림산업은 계속 저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대림산업에 대해서 두 분 모두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팻말을 들어주셨고요. 또 볼게요. 큐리언트 보겠습니다. 큐리언트가 어제 10% 상승을 했는데요. 개발 중인 아토피 치료제 기술 수출 기대감에 올랐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 종목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이번에도 일치네요. 김지훈 차장님. 네, 큐리언트 알러지 치료제, 뭐 감염 치료제, 항암제 등에 특화된 바이오 전문 벤처 기업으로 현재 5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아토피 치료제 Q301이 임상 2회 이상을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 미국과 유럽 쪽으로 기술 수출 증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내성 결핵 치료제인 Q203이 임상 1B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Q203 같은 경우는 신약 허가 기간 단축 획득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속적으로 Q701과 CDK7은 신규 항암제 및 5회로 천식 치료제로 좀 후발적 기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이 5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하고 있어 수급적으로도 좋고 임상 이슈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받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대덕 GDS인데요. 52주 신고가를 냈고요.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나 올랐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을게요. 3, 2, 1. 예, 최동 기사님. 네.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대덕 디지털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자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소식 때문에 올랐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있었던 IT 업종들, 이런 PCB 업종들이 일단은 또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재료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는 계속 성장세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6월의 첫 거래일 오늘 막 출발이 됐습니다. 6월 1일 목요일장인데요.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볼 거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흐름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볼게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1위 삼성전자가 0.2% 상승한 224만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0.5% 정도 빠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넘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 네이버 볼까요? 1% 이상 오르면서 85만 3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1.4% 상승한 43,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금융주가 좀 빠졌었는데요. 오늘 우리장에서도 신한지주가 0.4% 하락, KB금융이 1%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04% 오른 2,348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0.23% 상승한 653포인트로 650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5가지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 제약주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0.4%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0.3% 상세 99,0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CJ ENM, 메디톡스, SK 머티리얼즈까지 오늘 모두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OLED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돋보였었는데요. SFA는 오늘 보합권에 출발이 됐습니다. 휴젤이 1.8% 강세를 보이면서 47만 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네, 지난 5월 8일에 주셨던 추천주 SK 머티리얼즈가 10%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종목 있으신데요. 5월 18일에 영업무역이 13%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차장님, 이 중에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네, SK 머티리얼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머티리얼즈는 전방산업, 그러니까 OLED 산업과 3D 랜드 산업이 전방산업이 여전히 견조하게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전방산업이 좀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종의 소모품인데요. 그 산불화질소와 6불화 텅스텐 그 가스가 출하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SK 그룹이라는 캡티브 마켓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좀 2017년에 영업이익이 약 30% 가까이 이룰 것으로 기대돼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좀 더 추가 상승 여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SK 머티리얼즈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아직 팔자리 아니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최동기 이사님의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5월 18일에 주셨던 추천주 신택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한일 네트워크스는 5월 18일에 주셨었는데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어떻게 잘 파셨는지 모르겠네요. 최동 기사님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일단 신택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신택은 아시다시피 반도체형 PCB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세계화 인류화 상품을 해서 일단 그 지식경제부에서 모듈형 PCB라든가 DM 패키지형 BOC 서브스트레이트 이거에 대해서 진짜는 뭡니까? 이런 제품들은 뭐냐면은 휴대폰형 빌드업 어떤 기판 그 다음에 각종 반도체 칩 조리에 필요한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기술력 이 회사는 이제 1967년도 설립 이후에 계속 반도체 및 통신기기의 어떤 PCB에만 선택과 집중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일단은 우수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신택이 일단 저가에서 반등을 하면서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은 일단은 제가 목표가 12,000원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최동기 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최근에 그 지주사 이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지주사들 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은 좀 지주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네. 먼저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크게 2가지 모멘텀입니다. 자체 사업 강화와 견조한 연결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입니다. 자체 사업 중에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GDP 2.8%의 국방비 증액 예정으로 방위산업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그 자체 그 브랜드 로열티는 좀 매출이 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자회사 실적 모멘텀 관련해서 하나건설 같은 경우 국내 주택사업 호조 및 이라크 주택공사의 매출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하나케미칼 최근 주가가 견조한데요. 하나케미칼은 기초소재 TDI와 가성소다 부분이 이 강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고요. 왜냐하면 스프레드는 계속
스프레드 마진은 계속 견조한 지금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태양광 그 공약 관련해가지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력 생산량이 20%까지 확대될 점에다 그래서 하나 케미칼의 그 태양광 사업부도 견조한 매출과 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주사 공약 그 자회사 지분 요건을 30% 강화하고 기존의 순환 출자 해소에 그 하나 같은 경우는 좀 적용이 안 돼서 좀 그런 모멘텀에서 좀 영향을 덜 받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장점은 타 지주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상 기준으로 49조 1,600억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3천억대, 그리고 지금 5배 수준입니다. 5배 수준으로 최근에 금융투자 5월 달에 100원의 순매수, 연극임이 140억 넘는 순매수로 수급도 양호하고, 최근 하나건설 실적 불확실성 해소로 20% 정도 상승했지만, 워낙 저평가되어 있어 좀 더 추가 상승 여지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좀, 최근에 또 여전히 높은 상승을 기록 중인 해마루 푸드 서비스입니다. 그 햄버거 및 치킨 전문 브랜드 맘스터치의 맘스터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가장 큰 모멘텀은 신규 2017년에 추가 129개, 그리고 2019년까지 약 230개까지 확대가 예상되는 점포 순증 효과입니다.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여쭤보고 말씀드렸지만 최대 장점은 1억에서 3억 원대의 소자본으로 인테리어 자사 에서 직접 개입을 안 하고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거 먹어봤는데 사이버가 상당히 훌륭한 가성비로 맛도 좋고 지금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층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인 피자 전문점 붐바타 역시도 2018년에 150개, 2019년에 200개 가까이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세제 사업인 슈가버블 역시 사업 다각화를 기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베트남과 대만, 미국 쪽의 해외 진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또 모멘텀은 서울의 점포가 적어서 서울 점포가 2, 3년 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종업계 펀은 약 35배 수준이고요. 지금 해마루 푸드 서비스는 11배, 그러니까 2017년 2,700억 매출에 영업이 235대로 최근 한 3일간 주가가 급등했는데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진이 있다고 보고, 가격적으로 좋은 가격대가 오면 또 추가로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화승인더입니다. 화승인더도 예전에 말씀드려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화승인더 아디다스 매출이 핵심입니다. 신발 비수기임에도 베트남 공장은 증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양 물량 증가 및 신발 부분의 생산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2017년 신규 증설 월 150만 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높은 부스트 부자재 생산이 하반기 베트남을 시작으로 네오라벨 ODM 같은 경우 꾸준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어 2017년 매출은 1조 2,5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대로 퍼 10배 수준으로 동종업계 퍼는 약 13배 수준입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사모펀드와 보험 최근 매수가 되고 있어 수급적으로 양호하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도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8,900원으로 좀 길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의 핵심은 자동차용 LED 매출 증가입니다. 북미 전략거래선형 모바일 LED 출하량 및 노트 PC 점유율은 여전히 견조하게 확대되고 있고, 판매 관리비 효율적 통제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동차 LED는 자동차의 IT화 및 커넥티드화로 내부 커넥티드화 진행 및 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 헤드램프 채용률을 LED로 좀 전환하는 증가로 전방 산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만의 특허 경쟁력이 있고, OLED 시장 확산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서 서울 반도체가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LG 이노텍입니다. 그 북미 전략거래선인 애플의 10주년 모델의 듀얼 카메라 탑재율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신규 3D 센서 모듈 및 OLED용 투메탈 치본 필름의 본격화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6G OLED 투자를 지금 확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쪽 매출 모멘텀도 받을 전망이고, 신규 모멘텀인 안면인식 모듈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반기가 성수기입니다. 하반기 성수기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포토 마스크 및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등 HDI 기판 부분의 매출 역시 견조하다. 그리고 매출은 7조, 영업이익 3천억대로 전년 대비 200%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LG 이노텍 역시 IoT와 5G 자율주행차 급성장에 가장 큰 핵심 모멘텀을 받을 전망으로 PBR 1.5배 수준이 여전히 저평가돼서 매수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부터 LG 이노텍까지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5가지 종목을 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SK 이노베이션부터 봐드릴까요? 842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35,000원이세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가 16만 원 선이거든요. 굉장한 수익을 보고 계신데 오늘 매도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차장님께 물어볼게요. 네, SK 이노베이션 외국인의 수급은 좀 좋은 편입니다. 기간은 팔고 있지만 워낙 SK 이노베이션 핵심은 정제 마진인데요. 유가가 좀 단계적으로 레벨 상승을 좀 보이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비정유 부분에 1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가의 단계적 상승 55불까지는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그에 따른 중간 유분의 마진 상승은 정유 부분 이익에 여전히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역시 배당 메리트가 있습니다. 배당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이슈를 계속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만 원까지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어서 워낙 낮은 가격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SK 이노베이션 봐드렸고요. 이번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닥 종목을 매매하시는 최동기 이사님 5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네, 먼저 제가 가져온 종목은 셀바이오텍입니다. 셀바이오텍 제가 지난주에도 일단은 1번 종목으로 가졌었는데요. 셀바이오텍은 아시다시피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유산균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어떤 재료라 할까요? 이런 쪽이 이제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축산업, 유가공산업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단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이제 듀오럭이라는 그러한 어떤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을 보면은 듀얼 코팅 기술이 유산균이 장까지 들어가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통상부나 코토라에서도 해외 우리가 선진화된 그런 어떤 인류 상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산균 아토피 치료에도 일단은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듀오락 ATP가 특허받은 균지가 4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보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그런 어떤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듀오라라는 게 싱가포르의 편의점, 드럭스토어에 진출했고, 그 다음에 북유럽에서도 일단은 셀바이오텍의 제품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아기 전용 액상 유산균 DOD 드랍스도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목표하는 거는 이제 화장품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치료제. 이 회사가 일단은 추구하는 바가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제가 35,200원 매수가 드렸는데 충분히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표가를 39,000원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승을 하면은 충분히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온 건 이제 AD칩스인데요. AD칩스는 일단 새로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칩스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4,700원, 매수가를 4,100원, 손절가를 3,500원 드렸는데요. 사실 AD칩스도 보면은 일단 코스닥에 있는 또 벤처 기업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1996년에 설립된 순수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떻습니까?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IP 및 그 다음에 SOC 관련 어떤 개발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도 어쨌든 간에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업체 중에서는 일단 1위 기업으로 일단은 생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요 사업 분야 자체가 일단은 요새 보면은 ESS라고 전력 저장 장치 이런 게 있는데요. 이 회사의 제품들은 전력이 적게 들어가면서 저전력 그런 특징이 그 다음에 아까 인베디드 마이크로스 얘기했지만은 성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이런 반도체 설계 업체들 이제 아까 우리 AD칩스는 1군이면은 2군 이런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이 회사 제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계속 향후에 일단 매출이 그냥 성장에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CPU 보면 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했던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일단 새로운 영역의 명령어를 개발해가지고 일단 AD 칩스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타 기업들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기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실적이 이번 1사분기에 작년 4사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5.4억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사분기에도 3.5억. 일단은 실적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주가가 일단은 고점 대비 약 상승폭에서 50%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00원 이하에서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져온 종목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솔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보면은 우리 화학 쪽 자체 어떤 그 업종이 오르고 있는데 화학은 아시다시피 어떤 화학 그 기호만 바꿔도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정밀 화학 쪽이 좀 어떤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산화수소라든가 뭐 가산화수소는 OCI도 이제 뭐 주요한 어떤 메이커가 되겠지만 일단은 가산화수소 그다음에 라텍스 아시죠? 그다음에 제지형 케미칼, 고분자 응립제, 황산소다, BPO 이쪽이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BPO 같은 경우는 정밀화학 쪽인데 70%, 그다음에 차와 항산소다 68%, 라텍스도 무려 4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회사가 생산한 제품 중에 일단 전자 소재가 있습니다. 전자 소재는 디스플레이용, 전급 보호용, 방습 절연제 이쪽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카드믹 퀀텀 닷. 요새 뭐 테레비 보면 퀀텀 닷 이런 TV 많이 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양산에 따라서 또 이 회사의 한솔케미칼 제품이 분명히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방막 재료라는 메모리면 비머리 반도체, 공정용 MOCV 등 ALD 프리커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제품 자체는 OLED에 대해도 일단은 납품이 되는 그런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한솔 케미칼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보시면 지금 오늘도 지금 0.5로 빠졌는데 제가 제시한 가격일 때 76,000원 이하였는데 물론 지금 뭐 그 가격보다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84,000원 드렸는데 충분히 저점에서 일단은 횡보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져온 종목이 비옥스입니다. 비옥스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우리 이제 엑스레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에서 일단은 영상 관련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의 특징은 어떤 그 기술력, 이제 고품질 영상을 일단은 그러한 거를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사실 보면은 이제 뭐 수출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굉장한 어떤 뭐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라고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첨단 의료 영상 처리 정비, 그 다음에 영상 센서, 그 다음에 정밀각 신호 처리 장치, 광학기기 설계 분야에서 일단은 선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옥스도 제가 지난주에 57,000원 이하 드렸는데 지금 이제 조금 올라왔죠. 지금 보면 주가 자체가 일단은 61선, 301선에서 일단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주가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주가는 일단은 59,000원 일단은 넘게 되면은 우리 제가 목표가 62,500원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비옥스를 다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종목은 이제 심텍입니다. 심텍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아까 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반도체형 PCB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세계 인류화 상품으로 지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자체도 지난번에 제가 매수가를 9,400원 그 무렵에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가격을 찍고서 지금 11,000원까지도 올라온 상태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면은 우리가 목표가 12,000원까지 달성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셀 바이오텍부터 심텍까지 최동기 이사님의 5가지 종목 공개를 해봤고요. 이번에 또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 문의하신 분 4477님께서 문의하신 거고요. 3,100원에 20%를 들고 계시는데요. 대응 전략을 여쭤보셨어요, 이사님.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주식 클링이라는 이런 상담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문의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보통 뭐 1년이든 2년이든 방치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상담을 해드리냐면 이 종목도 제가 뭐 주가 자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진 건 그만큼 올라가는 확률이 높은데 워낙 많이 빠졌으면 그가 가격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좌를 터가지고 일단은 바닥에서
단타를 하는 거죠. 박스권이. 그래야지만 원래 목표가 대비 일단은 단가가 낮아지면서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지금 산다, 추매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추매를 하더라도 다른 계좌를 반드시 터가지고 거기서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내면서 원래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B 세미콘 자체는 회사 자체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이 종목 자체는 가끔가다 슈팅이 나기 때문에 일단 장중에 좀 높은 가격 걸어놓으시면은 또 운이 좋으면 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저희 구체적으로 좀 봐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결이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제 그리고 그 전 거래일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가 좀 쉬어가면서 중소형주 쪽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자금 조달을 했어요. 한 170억 정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간행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일반 주주공모하고 3자 배정은 좀 많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마도 3자 배정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물론 연구개발 비용이라든지 운영 자금으로서 이용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가졌던 것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어요.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좀 움직임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예, 연구원님. 네, 죄송합니다. 네. 연결이 잘 안 됐네요.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게 보면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대장주였던 한미약품이라든지 코롱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고, 실상 작은 종목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 중소형 업종들이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키 맞추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 내에서 아마 이 종목별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순환 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크리스탈도 그런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업종을 아직까지는 중기적,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에는 확인할 부분들이 좀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각을 길게 유지하시기보다는 약간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여담을 드리면 최근에 슬슬 종목마다 인상을 얘기하거나 또는 인상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업종 내에서 이제 슬슬 모멘텀을 좀 만들려는 느낌들도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팁까지 함께 주신 거고요. 오늘은 크리스탈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주를 매매하시는 김지훈 차장님의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네, 먼저 효성입니다. 효성도 지주사 관점으로 가져왔는데요. 효성에 기본적으로 섬유와 산업자재, 화학사업부, 중공업 매출 모든 사업부가 전 고르게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도 역시 좋다. 그래서 효성을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요. 하반기 실적 모멘텀은 섬유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6만 톤 증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화학 역시 폴리프로판의 캐파 증설 및 반도체 산업 전방 산업 확대에 따른 3분화 질소 증설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산업자재 같은 경우 글로벌 마켓시어 1등인데요. 타이어코드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이고, 중공업 역시 고마진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판덱스와
아까 말씀드린 타이어 보강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티어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어서 매출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트남 법인의 성장성과 이익 기여도는 25% 이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매출 12조 8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0억대를 퍼 10배 수준으로 기간이 5월 8일부터 지속적으로 연속 순매수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좀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SK 머티리얼즈인데요. SK 머티리얼즈는 핵심 매출인 3브라 질소와 6브라 텅스텐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판매 단가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SK그룹 캡티브 마켓을 타겟으로 조인트 벤처인 에어가스, SK 트리캠, SK 쇼와덴코의 설비 증설 계획이 있고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삼성전자 3D 평택의 본격 가동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OLED A3 라인 생산 라인 증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D에서 3D 낸드로 공정 전환 시 3브라 질소 같은 경우는 20% 이상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LCD에서 OLED로 전환할 경우 30% 이상 증가가 돼서 전방산업 3D와 OLED 수요에 폭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17년 매출 5,500억에 영업이익 1,700억대로 영업이익 30%를 자랑하는 SK 머티리얼즈 좀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GS 리테일인데 좀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의 핵심 포인트는 편의점의 지속적인 출점입니다. 2017년 1,400개의 점포가 순증할 계획이고요. 이는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솔로 이코노미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 수요 증가로 18년까지 1,000개 이상의 점포 순증은 좀 무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HMB 사업인데요. HMB는 올해 40개의 신규 출점 계획이 있고요. 화장품 유통 변화를 선도하는 고성장 채널로 좀 차세대 모멘텀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였던 호텔과 부동산 사업부는 파르나스타워 임대 수익 증가로 좀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가치의 모멘텀도 좀 받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PB 브랜드와 HMR 시장 확대로 매출 8조 3천억대, 영업이익 2,700억대로 퍼 20배 수준으로 외국인이 최근 3월달부터 약 900억 가까이 지속적으로 순매수 중이라 수급도 양호해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매도목표가는 7만원, 손절가는 51,500원 잡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현대로보틱스입니다. 현대로보틱스 역시 현대중공업의 지주사인데요. 핵심 모멘텀은 자회사 현대오일뱅크의 지분가치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경쟁사 타 정유사 대비 가장 높은 정제 마진과 설비 고도, 고 ROE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또 고배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대오일뱅크 고배당의 수혜를 현대로보틱스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캡티브 마켓, 현대중공업 발주 회복의 캡티브 마켓의 점유율을 높이는 현대글로벌 서비스가 작년 매출 기준 2,000억대, 영업이익 400억대 견조한 이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 보유 중인 로봇 역시 올해 말에는 좀 매출이 나올 전망이고요. 오너 일가의 지분 수합과 현대미포조선 8% 지분 매입 계획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 PBR 1배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오일뱅크의 지분 가치 91.1%는 4.7조 원으로 타 계열사 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현대글로벌 서비스 자체 로봇 사업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정 시총은 5조 원 중반까지 좀 상승할 전망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5월 19일부터 10일 연속으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은 5G 시대 스마트폰 안테나 수신 RF 모듈화의 고도화 진행에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소필터는 통신에서 불필요한 주파수를 제거하는데요. 이 소필터 매출 사업이 중국 LTE 확산으로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셀룰러 통신 표준 발전에 따른 수요 성장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및 스마트홈의 스마트 가전 확대에 따른 IoT RF 모듈의 매출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력 광역통신망 구축에 따른 최대 다수의 디바이스 연결도 RF의 수요를 2017년까지 400만 개 이상 연결 계획으로 수요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은 5천억대, 영업이익 530억대로 퍼 9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5월달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 중이어서
좀 추가 상승 여지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효성부터 와이솔까지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또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남일 부장님의 5월 22일의 추천주였죠. 소프트센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9%, 그러니까 11%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짧게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소프트센 지난주에 이 시간대 소개시켜드렸고요. 인공지능 빅스비와 관련해서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10.93% 수익이 나 있는데요. 오늘 변동성이 좀 심할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동이 심한데, 아직 거래량 300만 주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300만 주 터질 때까지 보유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주 만에 1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5G 관련해서 실적과 모멘트에 같이 될 수 있는 종목, 라이트론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동종목은 이제 제가 세 번째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보시면 4차 산업의 혁명의 성패는 5G 인프라 구축에 달려있는데요. 최근에 LG 플러스가 신고가가죠. 다 5G 관련한 기대감이 작용되는 거죠. 라이트론은 1분기 실적이 언서프라이즈 발생이 됐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배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주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요. 디케일의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 구축을 진행한 바 있고요. 최근에 한 달 전에 이미 완료가 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숨어있는 수혜주로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5G 수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분기에 개상이 되고 있고요. 5G 통신용 강모듈 납품이 지금 현재 40기가 강모듈이 지금 진행이 됐고, 동사가 보유한 테레츠 강모듈 기술을 운용해서 100기가 장비 개발 중인데요. 그러니까 4G보다 70배 정도 빠르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상당히 싼 거죠. 따라서 최근에 3자 배정 유중을 했는데요. 이 75만 3천 주에서 77만 1,000주로 3자 배정 유중을 증액 요청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자 배정에 참여한 대주주들이 향후에 5G 사업에 대한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앵커양 강통신 모듈 수주가 2분기 실적에 지금 개선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달 전에 60억 정도 개선이 60억 원 정도 수주 공시가 났죠. 요번에 다음 달부터 100억 정도의 강통신 모듈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HFR이 2대 주주인데요. HFR이 어떤 회사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5G 시스템의 초기 형성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5G 통신 장비 최우수 기업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텔레콤과 개발 단계부터 공동 개발을 완료했고요. 국내에서 강정성 장비 넵스 레벨 3를 획득해서 중소기업에서 국내 최초입니다. 이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라이트론의 지능형 강모듈과 자회사의 HFR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 제3자 유상증자가 완료되는 시점이죠. 그때까지 주가는 물량을 모아가실 필요가 있고요. 자,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주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좀 올려보실래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주선, 20주선, 120주선이 골든크로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골든크로스 발생을 위해서 상승 추세 진행형을 확인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 돌려보실래요? 일봉 차트 장을 돌려주십시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3월 29일 날 한번 커서 갖다 놓으십시오. 3월 29일 날 110만 주가 음봉 캔들이 났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110만 주는 이거 가짜 음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월 19일 날 83만 주가 8,500원까지 양봉 캔들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달 보름 동안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넥스칩 6,000원대 소개시켜드리고 2달간 흔들어 낼 때 오후에 걸쳐서 제가 추천했는데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12,000원까지 갔는데요. 동사 요가 동일하게 지금 매집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일봉 차트 보면 음봉 5개 캔들과 그리고 어제 양봉 출현했기 때문에 보조지표선 RSI 상승 시그널 발생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흔들어서 물량을 매집한 상태가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요 주가의 거래량을
다 쓸어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봉을 위해서 이렇게 흔들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5일선 이탈하면 손절이 가능하고 5일선 올라가면 매수하고 어느 세월에 돈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거래량이 맥점입니다. 따라서 이 동종목은 7,900원 돌파 시에 그 타이층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가 7,900원부터 매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물량을 다 잡아먹고 간다는 거 보시고요. 7,900원까지 물량 모아가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좀 이렇게 7,850원, 7,800원까지 물량 모아가시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2분기까지 계상 11,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6,2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주식은 거래량이 맥점이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오늘 추세 매수 종목은 라이트론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네, 6번째 종목은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는 이제 급변하는 모바일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반도체 솔루션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실 지금 보면 업계에서는 하반기의 주도주도 역시 IT나 뭐 제약, 바이오, 내수, 음식료 이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보면 반도체 주식 보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지금 안 오른 종목이 저는 제주 반도체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강추를 했는데 일단 흐름 자체가 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뒤로 뺐지만 현 수준에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나왔을 때보다 많이 하락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업 자체는 우리나라 뭡니까? 지금 사실 뭐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 뭐 계속 반도체 쪽은 이제 계속 추가 증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 부품 업체들도 계속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역시 최근에는 또 우리 뭡니까 이 모바일 쪽에서 어떤 광고라든가 이쪽이 계속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도 그러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 역시 일단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고의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 4분기의 실적이 작년 우리 4, 4분기에 마이너스 1억의 영업이 적자였는데 이번 1, 4분기에는 5억 4천의 흑자를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점차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특히 이제 모바일 응용기기에 특화된 메모리 개발이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계속 매출이 신장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자체가 지금 상승폭의 약 75%를 조정을 받고 있어서 61선 약 한 3,480원 정도 지금 와 있는데요. 이 정도 부분에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여러분들 뭐 SK텔레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사실 지금 뭐 제가 갑자기 또 시향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보면은 어제부로 코스피가 6개월 연속 양봉이 났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예. 그럼 제가 과거 10년을 보니까 6개월 이상 양봉 나면서 7개월째 때 양봉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6월 달은 좀 우리 코스피 종목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SK텔레콤 왜 좋게 보냐면은 사실은 우리 통신업종은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100%까지 살 수 있지만 일단 외국인 지분율이 통신업종은 50%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팔다가 다시 이제 어제부터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SK텔레콤은 아시다시피 뭐 5G라든가 뭐 제차 산업혁명 뭐 양자뭐 등등 굉장히 재료가 많습니다. 워낙 뭐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재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붙이면 여기 뭐 코걸이 귀걸이 다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어떤 좋은 그 재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SK텔레콤 들었을 때는 그때 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온라인의 상태지만 향후에도 지금 우리 KT라든가 SK텔레콤은 이제 평창 올림픽을 기하해가지고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SK텔레콤도 계속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SK텔레콤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종목은 세노텍이 됐어요. 세노텍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 소재 쪽 세라믹 비드인데 사실 이 회사의 어떤 세계시장 점유율이 뭐 30%나 나요. 30%.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책 과제 주관해가지고 이라는 거 산업 소재라는 걸 요새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연구기관들이 일단 그런 또 바이오나 이쪽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선정해가지고요. 이제 국책 과제를 두면서 연구 개발비를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그거에서 성공을 하면 이제 국가하고 회사랑 이제 나눠 먹는 그런 구조인데, 그리고 일단 그런 게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다큐멘테이션, 서류 내는 자체가 어렵고요. 연구원이나 이런 거 기술력이 있어지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를 봐도 일단 기술력은 입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자체도 지금
고점에서 약 한 70% 정도 빠졌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도 큰 부담이 없다. 왜냐면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저가 매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일단은 매수는 큰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실적 면에서도 작년 1사분기에 적자였는데 이번에 20억 큰 폭의 흑자를 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KF는 아시다시피 이제 선박 실린더 부품 회사인데 일단은 현재로서도 일단 주가 자체가 좀 바닥에 있어서 좀 소폭 상승했는데 일단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푸드엘인데 푸드엘 역시 목표가를 달성해서 일단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윤 차장님,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양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매수 주체가 개인뿐인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조정의 지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정한 수준까지 밀리기 전까지는 아마 조정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죠. 조정을 안 받고 가면 오히려 나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월요일부터 조정이 와야 된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고점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 내려갔으면 저는 역사상 최고점을 선언할 뻔했어요. 근데 월요일 고점 치고 밀리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다.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수급이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상승했던 전기전자 대형주들 나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 두 번째가 수급, 세 번째가 변수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230만 원 이상에서 대한 종목이나 대한 업종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굳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최은정 씨가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에 만약에 들어갈 자금이면 차라리 다른 대형도 들어가겠죠. 근데 대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삼성전자 들어가면 10%밖에 못 먹을 거 다른 거 들어가면 20% 30%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 수급인데요.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78만 주 매도하고 그 이후로 4월 21일부터 이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순매수했었는데 어제 순매도로 전환됐어요. 그나마 자사주 덕분에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변수입니다. 신정부 들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벌 4대 개혁 얘기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구조 강화를 견제하겠다. 무슨 말이냐? 자사주 매입 이번에 끝나면 또 하기가 당분간은 힘들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지수는 아마 여기서 단기 조정을 확실하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언젠가 또 반등 나오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고점 라인에서 계속 추세 박스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콜딱은 오늘 덩달아 조정받지만 이틀 연속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덕분에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세요. 지금 조정은 긍정적인 조정이다. 그리고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정의 지속이다, 긍정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눈에 띄는 업종에 대해서 코멘트를 들을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가 오르잖아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제약 바이오 쪽이 사실 절대적인 고평가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항상 적정주가 말씀드리지만은 왜 그걸 제가 만들었냐면요. 추세적으로 보면 결국 맞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순환매 차원이니까 일단 던져주시고 다시 밀리면 잡고 아니면 말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평가된 그 내수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금속 광물, 그 다음에 유통업 이런 쪽에 많이 있으니까 굳이 지금 추격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어볼게요.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전기가스와 운송장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운송장비 중에서 한번 잡아보자.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기가스는 오늘 한국전력이 이제 반등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시각이니까 이거는 뭐 추격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이 좀 나름대로 반등해주고 있는데 홀딩해도 되고요. 없는 분들은 브라임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현재 4대 업종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종목에 대해서 팁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 사야 될 종목, 안 사야 될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량주 롯데칠성입니다.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21선 매매하시고요. 이게 무려 적정주가가 359만 원짜리입니다. 무지막지하죠. 한국전력 적정주가는 17만 원인데요. 트렌드가 안 좋아요. 그리고 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자 매도하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하던가 아니면 그냥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개별주입니다. 스테커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유자 역시 홀딩해 주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접근하면 맞겠습니다. UID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 테마주입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 역시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과 21선 두 번 분할 매수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입니다. ESV. 자, 드론하고 자율주행 같이 걸려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항상 매력적이죠.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121선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현재 가격대 가깝거든요. 매수해 주시고요. 다만 적정 주가는 300원짜리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오토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데요. 역시 보유자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 있으시죠?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제가 그 모든 참석자들한테 약 15페이지 분량의 강연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메모하실 필요가 없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평택촌은 역사상 최고의 강연회가 됩니다. 그 전에도 그런 표현 쓴 적 없고 앞으로 강연회 또 하더라도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신청하신 분들 오시면은 아마 좌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릴 말씀은 혹시 자리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특히 40세 이하 남자분들이 좀 좌석을 좀 양보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가 이제 안 되면 45세, 그것도 안 되면 50세까지 그 남자분들이 좀 양보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서울경제TV 4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강연이고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 주식 전문가 생활 서울경제TV에서 끝낼 생각입니다. 더 이상 다른 데 갈 생각도 없고 그러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주식 전문가 18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하는 강연이니까 아무래도 남다르죠. 제가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 1세대인데 얼마나 많은 강연을 했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다음엔 안 오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번에는 꼭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강연을 일단 신청하시고요. 두 손은 가볍게 꼭 일찍 도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이 오늘 저녁 6시 반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투자 의견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수급의 주체는 개인뿐이어서 양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어제보다 0.2% 코스피는 내리고 있고요. 2340선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